자, 평균값 정리, 롤 정리, 평균값 정리를 다 했단 말이야. 요약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평균 변화율, 즉 B-A분의 FB-FA,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연결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야. 얘와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F'C가 이 열린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 자,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얘는 연속, 얘는 미가. 그러면 왜 답을 이 사이에서 구할까? 얘네들이 지금 다 기울기 값이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미분 가능. 그런데 봐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부드럽게 연결을 했어.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연속은 확실한데 여기서 미분 가능이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붙을 때 이렇게 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연속은인데 미분 불가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미분 가능까지 확인을 못하는 거지. 왜? 여기까지 미분 가능을 따지려면 이쪽 왼쪽에서 붙는 그래프가 이렇게 청점으로 붙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연결해서 부드럽게 나가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 부분에서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답을 쓸 때 우리가 이 열린 구간 안에서 C값을 찾는 거라고. 알겠지? 이쪽에서 어떻게 붙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 어쨌든 요거에서 이걸 우리가 만족할 때 얘는 FA가 FB랑 같든 같지 않든 다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얘가 같을 때를 특별히 띄어서 롤 정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F'C가 0 되는 걸 찾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요 양 경계의 평균값, 즉 두 개를 더했을 때 2로 나눈 지점에서 같아진다는 거지.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 그럼 그 밑에 보충학습을 잠깐 이어서 하자. 보충학습. 그 97쪽에 그 아래 요게 이제 무슨 뜻인지 식 변형에서 가끔 나오니까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본질을 잘 들으면 돼. 자, 한번 써보자. 자,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식으로 그냥 출발하자. 써놨으니까. 그럼 저기에서 자, 열린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그러면 저 열린 구간에서 저걸 만족하는 x C, 저 C 값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럼 저기서 B-A가 x의 증가량이잖아. 그러니까 B-A는 0은 될 수가 없겠지? 맞잖아. B-A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롤 정리도 여기서 A고 여기서 B로 가면 요 X의 증가량은 0보다 큰 거지. Y의 증가량이 없는 거지. 여기가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 B-A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B-A를 곱해주면 얘가 FB-FA가 되고 좌변이 여기에 B-A가 이렇게 곱해지겠지. F'C가 이렇게. 그치?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거를 일단 배워야 돼. 첫 번째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함수값의 증가량이라고 한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를 함수값의 증가량인데 함수값은 Y의 증가량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수직 증가량이라고 말을 해. 수직 증가량. Y값이 위로 올라갔을 거, 혹은 내려가든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상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수직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B-A가 바로 뭐야? X의 증가량이지. X의 증가량, 그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수평 증가량이라는 거야. X의 증가량, 수평 증가량. 그럼 여기다가, 즉 B-A는 증가량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이 A점과 B점 열린 구간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C값, 바로 특정한 이 C값의 접선의 기울기값, 요걸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하잖아. 그 미분계수 값을 곱해주면 함수의 Y값의 증가량이 나온다는 거야. 이건 받아들일 수 있잖아. 수식을 이렇게 바꾼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때 FB를 남길 수도 있지. FB는 넘기면 FA 플러스
b-a 곱하기 f'C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f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나중 함수값이라고 쓰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나중 함수값은 뒤 함수값이겠지? 나중 함수값은 얘가 처음 함수값이지. 이 처음 함수값에다가 이 처음 함수값에다가 증가량 곱하기 특정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곱해서 더해주면 나중 함수값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왜냐면 이 수식 관계에서 얘만 남기고 넘겼으니까 저렇게 번역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내가 요 b-a를 우리가 보통 h라고 쓰잖아. 이런 거잖아. 여기가 a고 얘가 b인데 요 증가량이 델타 x h란 말이야. 그럼 얘를 우리는 a 플러스 h로 쓴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 b에서 a를 빼면 요 a가 없어지니까 h가 되는 거지. 그래서 b-a를 h라고 쓴단 말이야. 요 h가 바로 뭐야? x의 증가량이지. 그러면 요 첫 번째에 있는 자, 저 위에 걸로 그냥 쓸게. 그럼 이 b를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써? a 플러스 h라고 쓰겠지. 그럼 마이너스 fa. 우리 많이 봤지 이거?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평균 변화를 세팅할 때. 그럼 여기서 b-a를 얘를 h라고 바꿨으니까 h 곱하기 자 이제 f' 얘가 c인데 요 c를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요 c는 바로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니까 c는 이런 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c를 우리가 이렇게 쓰자는 거야. 자, 어떻게? 자, 출발값 a에서 요만큼 증가량 h야. 여기다 세타만큼 곱해주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세타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라고 준 거지? 보통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 비율이라고 하지, 백분율. 맞잖아, 비율. 만약에 내가 여기다 0.5다 그럼 50%잖아. 맞잖아? 0에서 1 사이니까 이걸 비율. 자, 오늘 비가 올 확률이 50%다? 100분의 50.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 세타를 줬다는 거, 이 세타가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야? 이 증가량의 비율이야. 무슨 얘기야? 처음 값, 여기서 요 길이가 h인데 요거의 세타 비율만큼 곱했어. 그걸 더해준 게 바로 c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를 h 곱하기 f' 얘를 시작점 플러스 길이의 즉 증가량의 세타 퍼센트 지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얘가 출발점, 얘가 전체 길이, 그거의 세타 프로, 그러니까 비율, 요 비율만큼 더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값, 요 c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의 증가량은 x의 요 이동거리, 즉 x의 증가량 곱하기 그 사이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사이 어느 한 점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시작점 플러스 전체 증가량의 세타 퍼센트 비율만큼 간 C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얘를 직접 쓰는 경우보다 문제를 우리가 활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F, A 플러스 H 빼기 F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면 얘를 뭘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저기처럼. 바로 H 곱하기 F'C인데 A 플러스 세타 H 이런 식으로 얘를 바꿔 들어가는 어떤 조건을 주면 이걸 이게 평균 변화율 변화구나. 평균 변화율의 변형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그냥 얘가 C였다는 거야, C. 그러니까 이 증가량, 즉 뭐야? 얘가 넘어갔잖아. 이게 뭐야? 이게 증가량이 여기 붙은 거야. 증가량 곱하기 F'C. 그러니까 함수값의 증가량은 요게 넘어가니까 X의 증가량 곱하기 F'C였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시작점 플러스 증가량의 세타 퍼센트 비율. 알았지? 이렇게 변형하는 형태의 수식 전개가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풀 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건.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거기 문제 보면 밑에 보면 맨 끝에 줄 보면 따라서 기억을 FA 플러스 H 얘가 바로 나중 함수값이야. 얘는 처음 함수값 플러스 H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라고 돼 있는데
요게 h가 x의 증가량이란 말이야. 그 다음 c 자리인데 그 자리 c 자리인데 c가 뭐야? 그 사이 어떤 값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 어떤 값이 뭔 뜻이야? 처음 값 플러스 증가량의 세타 비율 이런 뜻이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뭐 이 정도만 알면 뭐 거의 선생님이 차고 넘치게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봐봐. 거기 문제 잠깐 훑어볼까? 98. 자, 롤 정리. 그럼 뭔 뜻이야?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지 체크. 뭐 연속과 거기 지금 8번 하는 거야. 롤 정리 확인하래. 그럼 뭐야?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지 체크하는 건데 그 전에 체크할 거는 연속, 미분 가능. 뭐 당연한 거잖아. 지금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그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은 뭐 그냥 맞는 거고. 그럼 롤 정리니까 F1과 F3이 같은지 체크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 1 넣으니까 3이네. 3 넣으니까 12에서 9 빼니까 역시 3이고, 그제? 시작점, 끝점이 같아. 그럼 뭐야? 평균 변화율이 0이지. 즉, Y의 증가량이 없잖아. 그제?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F'C 이꼴 0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미분 쳐서 C 집어넣고 0 되는 거 찾아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미 알려줬지? 2차 함수는, 여기 볼까? 얘들아. 만약에 이걸 2차 함수로 봤을 때 요 세타가 얼마 나오겠어? 2분의 1 나오는 거야, 50%. 그러니까 요 전체에 여기 증가량이잖아. 이 증가량의 절반 지점에 나온다고. 이거 진짜 선생님 시간 되면 확인해 주고 싶은데 그냥 저렇게 확인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x제곱이라고 놓고 1부터 5까지 주고 그럼 1부터 5까지 줬다는 건 a가 1이고 b가 5라는 거야. 그럼 h는 4잖아. 5 빼기 1. 그래서 h가 4하고 저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세타가 2분의 1 나오게 돼 있어. 2차 함수는. 3차 함수나 이때부터는 성립하지 않지만 2차 함수는 바로 50% 지점, 절반 지점에서 두 개가 같더라.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첫 번째 2차 함수네? 롤? 롤은 평균값 정리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1하고 3 사이니까 2 답을 쓰면 돼. 2번은 계산해봐야 되고 확인 체크 178번에 1번 역시 2차 함수야. 1하고 5 사이 가운데 3 답을 써주면 되고 2번도 2차 함수야. 0하고 2 가운데 1 답을 써주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 3차 함수는 계산하면 돼. 그럼 다시 8번으로 가봐. 자, 2번은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롤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하래.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하고 2일 때 함수값이 같게 세팅이 됐겠지. 그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두 개가 지금 뭐 같겠지 뭐. 그렇게 같으면 0으로 같네. 0으로 같으면 좌변 평균 변화율이 0이겠지. 그럼 F'C가 0 되는 거 찾으면 돼. 그러면 미분을 치면 2차 함수. 거기다 C를 넣었어. 그게 0 되는 걸 찾는 거야. 밑에 가봐. C제곱이 1 되는 거래. 그럼 C는 뿔마 1이 답인데 경계 마이너스 1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마이너스 1은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3차 함수 롤 정리. 그럼 한쪽이 0 되고 F'C가 0 되는 걸 찾아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 99쪽. 이번엔 평균값 정리. 그럼 시작점과 끝점이 여기서는 이제 같지 않은 걸 줬겠지? 그럼 좌변. 자, x의 증가량 1 빼기 1분의 f1 빼기 f-1. 그럼 이게 숫자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숫자로 나온다고. 기울기 값이 숫자로 나온다고. 그러면 뭐 구하는 거야? F'C가 그 기울기 값 나오는 거 찾으면 돼. 근데 2차 함수는 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바로 0일 때가 답이라는 얘기야. 3차 함수는 계산해야 돼. 이런 문제는 결국에 F'C를 구하는 건데 좌변의 평균 변화율이 확정된 식이니까 숫자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평균 변화율이 얼마 되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들 쭉 풀어보면 되고 182번은 이제 반대로 어떤 구간에서 마이너스 2 왼쪽 구간은 줬는데 오른쪽 구간은 A라고 했어. 근데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이제 더 큰 쪽에 있는 건데 그 중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큰 쪽에 있대. 그런데 얘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그대로 가면 되지. 뭐야? 원래 오리지널로 가면 A 빼기 2분의 FA 빼기 F-2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아지는 걸 찾으면 되지. 그제?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바로 이 C값이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 마이너스 2하고 A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마이너스 2하고 A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평균이니까. 중간값이란 말이야. 그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 하면 되지. 우리는 C를 구하는 건데 그 C값을 줬으니까. 그러면 요 C값이 1 나온다. 그런 얘기야. C값이 아니라 A값이 1 나온다. 알았지? 자, 이렇게 넘어가면 돼. 문제는 다 풀었어. 자, 100쪽 잠깐 봐봐. 100쪽. 여기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는데 184번 같은 것만 잠깐 봐봐. 184번은 요 3차 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오다 그랬어. 요런 거는 이제 지금은 내가 전에 얘기해 줬는데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야? 미분을 쳐서 그럼 미분을 치면 2차 함수의 최소값 바로 꼭지점의 y좌표 아래로 볼록이면 바로 꼭지점의 y좌표 바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풀 거 아니야. 그제? 그럼 선생님이 쳐다봐봐. 자, 만약에 이제부터 우리가 중학교 때 중3하고 고1 때 2차 함수를 주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ax-p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가 아볼이면 여기 최소값, 위볼이면 최대값.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x좌표를 어떤 범위를 주면 여기에 p가 있으면 뭐 최대 최소는 얘들이 가지면 되는데 p가 이 범위 없으면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와서 여기 지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면 그냥 양 경계값 구해서 작은 놈이 최소, 큰 값이 최대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잖아.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경계를 어떤 특정한 구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을 줬어. 그럼 이제 이런 2차 함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2차 함수는 이거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봐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는 누가 봐도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쳐. 그럼 1차가 나올 거 아니야. 1차가. 예를 들어서 뭐 3x 제곱 플러스 6x 뭐 이렇게 얼마 가. 그럼 얘 미분을 치면 6x 플러스 6이잖아. 그럼 이 기울기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꼭지점이잖아. 그러니까 x는 당연히 마1이다.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마1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이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표준형으로 바꿔야 꼭지점을 알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접선의 기울기 값을 아니까 요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얘를 미분쳤어. 이 값이 0이라는 거야. 기울기 값이. 그럼 그때의 x값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1차 방정식 풀어주면. 그럼 x가 마1일 때야. 이렇게. 뭐 마1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내가 당연히 이 옆에 있는 건 함수값이잖아. 요거를 여기 원함수에다 여기 원함수 여기 fx 있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이제 구해진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요렇게 이제부터 이제 구할 거고 두 번째. 자, 이제 봐봐. 잘 봐. 좀 깊은 거 들어가 볼 테니까. 자, 요렇게 지나가는 3차 함수가 있어.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몇 번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걸 극대라고 해. 요 지점이 x가 알파고 요 지점이 x가 베타라고 하면 얘의 도함수, 그러니까 얘가 원함수면 얘의 도함수 모양을 추정해 보면 오늘 배울 건데 얘가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얘들이 이렇게 다 플러스가 나와. 그런데 가면서 이 경사가 조금 완만해지는 느낌이 날 거야. 이렇게 완만해져. 그러다가 여기 접선의 기울기 딱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 지점이 이렇게 이 알파 지점이 그 다음에 이 베타 지점이 이렇게 극대극소인 지점이 이렇게 도함수 값이 미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0이 나온다고. 근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 값이 나온다고. 얘가 바로 f 프라임 x야. 그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 변곡점이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변곡접선, 이 주황색의 기울기 값이 최소값인 거야. 최소값인 거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갖고 있으면 그 지점이 이렇게 0이니까 얘는 더 이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쪽은 기울기 값이 음수일 거 아니야. 이쪽은 양수고. 그러니까 근데 이 기울기 값이 내려갔을 때 가장 기울기 값이 가장 작은 지점이 바로 얘가 알파고 베타잖아. 요 알파 베타의 가운데, 즉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요 대칭축 지점인데 얘가 바로 변곡점이야. 그럼 우리가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겠어? 얘의 꼭지점, 요 지점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또 배웠잖아. 얘가 플라임이니까 얘를 미분을 한 번 더 칠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0이겠지.
그럼 반대로 얘가 이렇게 감소하잖아. 이렇게 감소하면 음수야. 그리고 얘가 2차니까 미분 치면 1차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겠지. 얘를 미분 한 번 더 친 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지점이 바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미분 쳤어. 미분 쳤어? 그러면 미분 쳤을 때 요 가장 낮은 지점이 최소야. 그럼 미분 친 식이 도함수야. 그럼 얘를 다시 뭐 하면 돼? 한 번 더 미분을 더 치면 1차가 되는데 얘가 최소잖아. 근데 이 지점이 뭐야? 접선이 0이잖아. 그래서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 이게 미분 한 번 더 쳐서 0 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얘와 얘의 가운데 지점이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 스토리를 이제 내가 이해를 하면 보통은 이걸 이렇게 그려놓는 게 좋아. 2차 함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뭘 배우냐면, 봐봐. 다 미적 2 가지? 아, 니네. 다 미적 2. 너는? 너 미적 2 안 해? 문과야?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해? 너는? 이과? 그럼 교원님만 가네? 그럼 이게 뭐냐면, 얘가 도함수, 얘가 이게 도함수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0인데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얘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가 뭐냐면, 자,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감소해요. 이거 봐. 이 그래프가 다 감소하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면 원함수는 우리가 2차 함수가 음수면 어떻게 되지? 위볼이지. 다시 최고차가 개수가 음수면 우리는 위로 볼록이잖아. 2차 함수. 그 다음에 최고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지. 얘를 여기서 그런 식으로 외우면 잘 외워져. 즉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야? 그럼 2차항의 최고차가 음수야? 위볼이겠네. 위볼이야. 여기 이거 봐. 위로 볼록 여기까지 위로 볼록인 거야. 여기까지 위로 볼록. 그러다가 얘가 양수로 바뀌었어. 아, 양수야?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야? 아, 양수면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랑 같다겠으니까 아, 이때부터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바뀌는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 변곡점인 건데, 그 변곡점이 바로 여기서는 뭐지다? 꼭지점 최소값이라고. 얘를 미분치면 0 나오는 지점인 거야. 얘를 미분치면 0 나오는 지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더 윗단계를 이용해서 풀면 더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184번은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 된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저 스텝 2 봐봐. 192번. x 4제곱 위의 점에서 접선과. 그러면 이거에서의 접선과 그랬으니까 뭐야? 위의 점이니까. 한 점을 줬네? 그럼 f 프라임 a가 기울기네? 그걸 fx라고 놓으면 맞지? 그럼 y 빼기 a의 4제곱 이꼴 f 프라임 a 가로치고 x 빼기 a 하면 이제 접선이 나오겠지. 그럼 그 접선과 y축과의 교점이니까 뭐야? y 절편이지 뭐야? 그러니까 x에다 0 넣은 거지. 그럼 거기다 x에다 0 넣으면 한쪽으로 x에다 0 넣어가지고 쭉 정리했는데 그 y 절편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절편값을 ha라고 하자고. 그럼 ha에 관한 값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거기다가 루트 a제곱 더하기 a를 집어넣는 게 분자 왼쪽이고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그 값을 쓰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슨 파워게임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흐름을 잡아내면 돼. 그 다음에 뭐 194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찾으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뭐야 이거는? 마지막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지? 여기 잠깐 볼래? 자,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평행해. 그러면 뭐 쓰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만약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ax by 더하기 c 이꼴 0이고 얘가 a-x b-y c- 이꼴 0이라고 하면 평행하니까 이렇게 써줬어. 그럼 요 중에 한 점, 보통 뭐 절편을 쓰겠지? x절편이든 y절편이든 편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y절편이 나오겠지? 그럼 요 한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 기억나지? 이거 d는 해서 이거 루트 이거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서 요 놈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 없어지고 여기다 넣어주니까 bk 더하기 c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돼. 물론 이거 공식이 있는데 뭐 공식 뭐 외울 필요는 없지.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언제 보는 거지? 1학년 2학기 중간. 그래, 1학년 2학기 중간은 시험 시간에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지만 이제 까먹잖아, 금방. 선생님은 그냥 맨날 쓰고 하니까 잘 안 까먹지만 니들은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적인 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중요하니까 안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써주면 된다. 그런 얘기고 195번 뭐 이런 것도 쉽지. 바로 뭐야?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접점을 t, ft라고 놓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다. 맞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다. 이 공식을 써가지고 접점 좌표 p를 구하면 p가 이제 2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구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 OP, P' 넓이니까 요 세 점을 다 구했다고 하면 뭐 신발끈 공식 써도 되고, 알았지? 니네 신발끈 공식 알지? 안 까먹었지? 얘는 지금 원점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제일 그게 쉬운 거야. 이거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1, y1, x2, y2, x3, y3. 니네 그 얘기는 들었니? 이거 무한 확장되는 거야? 삼각형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야. 사각형도 되고 오각형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x1, y1 쓰고 x2, y2, x3 세 점이니까 이렇게 쓰고 하나를 더 쓰잖아. 이렇게. 기억나지? 그래서 이쪽 한쪽 사선을 내가 다 곱해서 더하고 반대 사선을 빼는 건데 이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다 더하고 반대쪽 얘네들을 다 곱해서 빼는 거지. 각각. 반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주황색을 더하고 흰색을 빼도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2분의 1에서 절대값에서 한쪽 거는 이렇게 더하고 한쪽 거는 빼는 건데 얘네들 이렇게 묶어서 더한 다음에 빼도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사선 공식이야. 근데 이게 사각형일 때 이거 하나 더 생기지? x4, y5, x4, y4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4, 여기다 5 쓰고 이제 x1, y1을 다시 쓰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사각형 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된 4점을 줬어. 그럼 이거 쪼개면 삼각형 2개로 푸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4개 1, 2, 3, 4 해가지고 한 번에 해도 돼. 알았지? 근데 얘네가 한쪽이 0이면 진짜 대박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0, 0이 주어졌어. 원점. 그럼 이게 지금 삼각형이니까 얘는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지? 여기까지인데 여기다가 x1, y를 또 한 번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0, 0을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0, 0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요 놈만 남고 요거 없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남고 요거 하나만 남는 거야. 양쪽. 여기 가운데 x 체인지. 얘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없어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없어져. 그러니까 요 가운데 거만 가운데 거 요거 4개. 요 가운데 거 4개. 그러니까 요 놈 곱해서 요 놈 곱해서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원점이 주어졌을 때는 넓이 구할 때 신발끈 공식을 써주는 게 편하다. 알았지? 그거 참고하면 되고. 넘겨. 뭐 다른 거는 거기 지금 198번은 지금 뭐야? 이쪽 0보다 큰 쪽만 그래프를 줬는데 옆에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에서 이 곡선까지 거리가 최소인 거래. 그럼 P는 동점이네. 언제 최소야? 평행이동했을 때 처음으로 접하는 지점이지. 이런 건 우리가 1학년 할 때도 많이 했단 말이야. 니네 이런 거 봐봐. 이거 기억나나 봐. 예를 들어서 여기 원이 있어. 그럼 원이 이렇게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밖에 한 점에서 최단거리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선을 연결해서 여기 밖에 전부터 원의 중심까지 이 거리를 D라고 하고 R을 빼주면 이 지점이 최소고 R을 더해준 이 지점이 최대다. 맞지? 기억나니? 그럼 얘는 수학적 원리가 이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원을. 알았니? 이렇게 물결 파동. 그럴 때 여기 처음으로 접하는 지점, 얘는 이렇게 크게 해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이 이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려니까 불편하니까 애들한테 그냥 중심 연결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그 다음 이거하고 똑같은 게 또 뭐가 있어?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직선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직선에서 원까지 거리, 수직거리겠지. 이렇게 수직거리를 구하는 거지. 마찬가지지. 요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수직거리, 요걸 D라고 하면 요 D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주면 여기, 연장선을 그어서 반지름을 더하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됐지? 그래서 이 원이라는 거를 배울 때 되게 체계적으로 배우면 하나도 안 헷갈리는 거야. 거지처럼 그냥 막 지식을 나열하는 것처럼 배워버리면 되게 어려운 거고 지금도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을 딱 배운 다음에 위치관계를 배운다고. 선생님이 수학에서 위치관계가 뭐야? 이 관계라는 게 뭐야? 이게 만나니 안 만나니야.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이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럼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두 점, 한 점, 안 만나 이거지. 그제? 그럼 얘를 판별식으로 때리는 건 좀 무식하고 얘는 D하고 R이 큰 거고 얘는 R이 같은 거고 얘는 반대로 D가 큰 거잖아. 그제? 그럼 이 D가 뭐다?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다. 여기 D. 그제? 요런 거. 그러면 위치관계가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와요. 봐봐. 이렇게 3개가 나온다고. 3개가. 이렇게. 각각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는지 다 정리가 되지. 자, 1번. 현의 길이 나온다고. 현의 길이. 요거 현의 길이. 2번. 뭐 접선의 길이 나온다고. 이렇게. 요 밖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걸 우리가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지? 어차피 길이가 같으니까 요 하나. 요 접선의 길이. 그럼 여기 중심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되고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어. 떨어졌을 때 뭐야? 최대거리, 최소거리. 그럼 여기서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반지름 빼면 여기 최소, 반지름 더하면 최대. 이런 거 여기 3개 나오잖아. 그지? 그 중에서 뭐? 요 접할 때. 요걸 심화로 들어가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3개. 탁탁탁. 그리고 이제 원과 원의 위치관계. 그 옛날에는 다 복잡했는데 다 뺐단 말이야. 그 중에 공통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런 거 이제 정리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위치관계 3개 나오니까 3개에서 샘플 문제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이 함수에서는 뭐냐 이거야. 봐봐. 여기 이차함수가 있어. 여기 직선이 있어. 자, 수직거리를 막 구했어. 최단거리야. 그럼 얘가 평행이동에서 딱 가서 붙는 거야. 평행이동에서 얘가 붙는다고. 얘가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붙는 지점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를 구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짧다고. 바로 무슨 얘기야? 얘의 기울기가 m이면 얘도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 구해버리면 되면 거기서 이 접점 좌표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 t, ft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 t 값을 구하면 접점이 나오잖아. 접점. 그러면 문제에서 그 다음에 뭐야? 요 접선 방정식 완성해야 되네. 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여기서 접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해서 요게 x축, y축 둘러싸인 요 넓이 구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접선의 방정식 완성해달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거기 쭉 나온 거고. 뭐 200번은 그 밑에 200번 봐봐. 200번 잠깐 볼래? 200번 문제 괜찮긴 한데 이것도 이미 노출돼서 뭐 특별히 뭐 신기한 건 아닌데 얘는 지금 그 F식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아야 돼. F식이 뭐야? X의 증가량이다. 맞지? 거기 지금 리미트가 얘가 X 플러스 3 빼기 F X 빼기 1 요거 리미트 해가지고 X를 무한으로 보낸 건데 요거의 값을 구한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래. 이건 뭔 뜻이야? 얘들아, 이거잖아. 지금 얘가 없다고 해봐. 얘가 없어. 얘가 없으면 얘는 여기 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x 플러스 3 빼기 x 빼기 이게 있었으면 좋겠지. 그럼 얘가 누구랑 같은 거야? f 플라임 뭐 c랑 같은 거잖아. 그치?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얘가 둘이 없어지네. 그럼 얘가 얼마야? 4네? 이 4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4f 프라임 c를 구하면 되잖아. 맞아? 그런데 지금 위에 조건을 f 플라임 x가 f 플라임 x가 리미트를 취해서 얘를 무한으로 보냈더니 얘의 극한값이 2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c가 뭐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해서 c는 사이값이잖아. c는 가운데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 누구야? 요거 작은 거 x-1하고 x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애가 c잖아.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지금 무한으로 보냈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무한으로, 여기 C 값도 무한으로 이제 보내는 건데, 여기다 뭐 붙여야 돼? F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F를. 여기 F 붙어야지. 오케이. 근데 얘를 F를 붙이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미분 친 거 줬잖아. 여기 미분 친 거 똑같이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미분을 쳐. 이렇게 붙었잖아. 그러면 얘의 극한값이, 무한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얘가 2란 말이야? 그럼 얘도 2겠지 뭐. 왜? 어차피 x 플러스 3 1차인데 1차 무한으로 보냈는데 얘가 2로 가니까 얘도 2겠지. 그럼 얘도 2로 가는 거야.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아니고 뭐야? 그거 저기 대소관계. 샌드위치 공식. 그래. 샌드위치 공식. 근데 얘가 2야.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2니까 얘는 지금 8 되는 거 찾으란 얘기야. 8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답이 그냥 8이네. 4, 2, 8. 뭐 이렇게 답 8 아닌가? 맞네. 8.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을 여기서 원래 지금 이 멘트가 없어도 평균값 정리로 풀어주면 조금 편해. 알았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F'X의 무한일 때의 극한값이 2면 바로 얘란 거지. 아니, 다시 봐봐. 다시 봐. Fx인데 얘를 미분친 거야. 그럼 얘를 X를 무한으로 보냈어. 그럼 니네,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저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럼 대표적인 게 뭐야? 다항함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3차 함수야. 2차 함수. 얘가 2차 함수야. 그럼 얘가 1차 함수잖아. 차수가 하나 떨어진 거잖아. 차수가 하나 떨어졌는데 얘를 무한으로 보냈더니 얘가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x-1을 해서 무한으로 해도 극한값이 똑같게 나오게 돼 있지. 왜? 이 식하고 이 식은 x 대신 x-1을 들어간 거니까 요 x는 똑같은 거고 숫자만 더 뒤에 숫자만 조금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무한으로 갈 때 숫자는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x가 차수가 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x라는 차수와 x-1 차수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로 갔으면 얘도 2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로 가면 얘도 2로 가는 거고 그럼 가운데 있는 얘 플라임 c도 2로 간다 이런 얘기. 알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준 거는 fx인데 왜 플라임을 무한으로 보냈는데 얘는 준 건데 왜 거기다 미분을 쳐도 똑같이 2예요? 미분을 친 게 2예요? 그러면 원래 식을 미분 쳐서 2가 나왔어. 그럼 원래 식에다 미분을 쳐서 양쪽도 다 똑같이 2가 된다? 요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그걸 미분 친 애가 2로 가면 거기다 x를 대입한 거나 x 플러스 3을 대입하거나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극한값은 똑같은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f 프라임 c도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된다. 됐지? 자, 이제 103쪽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하자. 원래 이것만 찍으려고 했는데 앞에 문제랑 뭐 좀 정리하고 하니까 무지 길었어. 자, 이제 요거를 내가 10분 동안 일단 요약을 하고 조금 요약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요 내용 좀만 더 찍고 끊고 이제 우리 문제집 풀자. 봐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요 개념을 중학교 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부터 우리는 미분을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일단 중학교 거 복습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중학교 때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가 증가하면이라는 뜻이야. 얘를 x가 증가하면 왜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는데 애들이 모르냐? 이런 것들을 정리 안 해서 그래. x가 증가하면 자, 봐봐. fx1, fx2가 역시 이거다. 그럼 이건 뭐야? y도 증가한다. y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하는데 y도 증가해. 얘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한다고. 증가함수.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만약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얘는 역시 x가 증가하면이야. 그런데 이게 부호가 바뀌었어. 그럼 얘는 우리는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즉,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얘를 우리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고, 만약 이게 전 구간에서 이런다 그러면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니네 여기는 똑같다는 거야. x가 증가하면 여기 x가 증가하면 여기는 같다고.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봐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줬어.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문제가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해봐. 그럼 시험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자, 3보다 뭐 해서? 이게 가깝게 부러졌네. 자,
자, 3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 3보다 작은 쪽에서 x가 증가하면 이런 뜻이야. 여기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럼 이쪽 대칭축 3보다 작은 쪽에서 이게 증가함 순위 물어보는 거라고. 맞잖아.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잖아. 그럼 이쪽 3보다 큰 쪽에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니 그건 틀린 거잖아. 그지? x는 증가하는데 y는 계속 감소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 얘가 x가 증가하면 얘도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y는 감소한다. 둘 다 공통점? 감소든 증가든 앞부분은 다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x는 증가시켜야 된다고. 근데 y 값이 따라서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이게 이제 우리가 1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증가 감소를 알아보는 수식이었어. 기억나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고2 방식으로 이제 풀어보자.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스피드를 조금 늦출게. 봐봐. 자, 봐.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첫 번째가 f'x가 0보다 크면 이제 명제를 할 거예요. 명제. 이거이면 그러니까 도함수의 기울기 값이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한다.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얘는 맞는 거야. 맞는 거라고. 그 다음 또 하나. f'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요거 맞는 거야. 요거 기본 베이스로 일단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이 역방향은 틀려. 즉, 증가하면 0보다 크니, 감소하면 0보다 크니, 둘 다 공통점이야. 0인데, 0인 애들이 있어. 즉, 반례가 뭐냐면, fx 이꼴 x 세제곱 이런 애가 있고, 얘는 fx 이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어. 자, 이 반례도 그냥 외워야 돼. 자, 얘네들은 둘 다 원점에서, 자, 봐봐, 원점에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증가해 오다가 멈추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야. 첫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거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그래프. 얘가 바로 x 세제곱 이런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는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런 그래프야. 둘 다 미분을 쳐주면, 자, 미분을 쳐주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f'x를 해주면 얘가 3의 x 제곱이잖아. 그런데, 봐봐. 내가 이런 데다 마이너스 값을 넣어도 얘 플러스 나오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 나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일 때도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 나온다고. 플러스. 얘도 플러스 나온다고. 오직 어디에서만? 여기다 0 넣으니까 f'0이 0인 거지. 근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와서 잠깐 멈추려고 했다가 다시 간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증가하는데 0인 경우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증가하면 0보다 크니? 아니 0인 것도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명제가, 왜 명제라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저게 틀린 거라고. 마찬가지 얘도 미분 치면 이거잖아. f'x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3의 x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뒤에 게 항상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 음수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봐. 이게 내려가. 감소. 근데 여기 0일 때, 즉 f'0일 때가 얘가 0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렇게 감소하다가 진짜 0이 돼서 이게 멈추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또 음수니까 또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0인 구간이 있지만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감소 함수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 결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얘를 이제 잘해야 돼. 이 명제는 이쪽 방향은 참인데 반대 방향은 얘네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이 반례야.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얘를 수습해서 다시 쓴다. 봐라. 여기 봐봐. 수습해서 잘 들어야 돼.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이제 증가한다라고 준 거야. 그러면 f'x는 0보다 작거나 크다. 요거 성립한 거야. 그러면 감소하면 즉 f'x는 0보다 작거나 작다. 등호를 넣어줬어. 이것도 만족하는 거야. 야,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야. 내가 지금 미세하게
차이를 내서 지금 명제를 정리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물어보는 케이스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면 증가하니 맞는 거야. 증가하면 이거니 역은 틀린 거야. 관리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0인 게 있어. 0을 안 넣어줘서 틀렸단 말이야. 그럼 좋아. 그럼 증가하면 0 넣어줄게. 오케이, 맞아. 감소하면 0 넣어줄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맞아. 근데 이 명제의 또 역도 또 틀린 거야. 얘의. 그러니까 증가하면 맞는데 이거를 만족한다 해서 다 증가하니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아, 헷갈린다. 왜 그럴까? 이 마지막 거 왜 안 될까? 그럼 f 플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왜 증가한다라고 할 수 없어? 증가하면 그렇게 되는데?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f 플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왜 다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 바로 상수함수 때문에 그래.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바로 상수함수 때문에. 상수함수가 있다고. 그럼 얘를 내가 선생님 봐봐. fx는 5 같은 게 있다고. 얘 미분을 때려도 뭐야? 0이라고. 그런데 이거 증가함수 아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상수함수 때문에 이 역이 또 안 되는 거야. 근데 증가하면이라는 멘트는 봐봐. 이쪽 방향은 얘가 증가하니까 뭐를 빼라는 거야? 상수함수는 안 들어가. 아니, 이게 지금 증가하면이라며. 그럼 이거라며. 그럼 상수함수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상수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하면 이게 맞는데 반대로 이거를 만족한다고 해서 증가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수함수 때문에. 이거 미세하게 구별해야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즉, 감소하면 이게 맞는데 이거를 만족한다고 해서 다 감소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상수함수 때문에. 상수함수 때문에. 자, 이런 거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fx 이꼴 뭐 5 미분 쳤어. 미분 치면 0이잖아. 여기 0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것도 감소함수가 아니잖아. 상수함수니까. 맞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럼 이 반대 명제가 참이려면 뭐를 첨가해 주면 될까? 뭐를 첨가해 주면 돼? 그럼 선생님이 지금 힌트 줬잖아. 상수함수를 빼? 그럼 맞아.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놨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써볼게. 자, f 플라임 x 이꼴 0을 만족하는 이걸 0을 만족하는 요 x가 유한계이면 f 플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증가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아래도 마찬가지야. 뭐가 들어갔어? 얘가 들어가면. 그럼 무슨 뜻일까? f 플라임 x가 0이라는 게 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인 거지?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인 거지?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지? 근데 그게 유한계래. 뭔 뜻이야? 니네, 여기 잠깐 봐봐. 자, 상수함수 봐봐. 이게 상수함수야. 그럼 내가 이 상수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 몇 개니? 소연아? 이거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 몇 개야? 무한계지, 무한계. 아니, 여기서 접선의 구하도 얘 미분 치면, 어차피 얘 미분 치면 0이잖아. 상수함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요 개수, 0이 되는 개수를 세봤더니 무한계라고, 근데 유한계라고 돼 있잖아. 뭔 뜻이야? 상수함수는 아니에요. 이런 뜻이야. 이거 봐. 야, 얘들아. 여기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 0인 거지? 0인 거지? 여기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저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애를 셀 수 있어요. 1개, 2개, 3개, 유한계예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상수함수는 빼세요 라는 뜻이라고. 얘가 상수함수는 제외시켜. 그러면 맞는 거야. f 플라임 x 0보다 같거나 크면 증가함수가 맞다고. 요거 지금 구별해야 돼. 그러면 그냥 완벽이야, 완벽. 이걸 어설프게 해놓으면 좀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미세하게 구별을 못해서 그냥 홀라당 틀려버린다. 됐지? 그럼 여기 103쪽 봐봐.
자, 103쪽 갑니다. 어이구. 오우씨, 얘 빠졌어. 그럴 뻔했네. 좀 이따 하고. 자, 2번 봐봐. f 플라이 ma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f 플라이 max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거기 밑에 봐봐. 일반적으로 위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반리에 나온 거 봐봐. 세제곱짜리. 그지? 아까 선생님이 들어줬던 거야. 넘겨. 그럼 밑에 봐봐. 자,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자, fx가 증가하면 f 플라이 max는 0보다 작거나 크다. fx가 감소하면 f 플라이 max는 0보다 작거나 작다. 그지? 아까 배웠지? 역시 성립한다. 얘의 역도 뭐라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써 빨리. 얘네들 역도 성립하지 않아. 뭐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 상수 함수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알았지? 역 성립하지 않아. 즉 f 플라이 max가 0보다 작거나 크다고 해서 fx는 증가함수라고 할 수 없다고. 뭐 때문에? 상수 함수 때문에. 됐지? 그럼 거기서 이 문장 넣어주면 상수함수를 빼라는 거니까 또 맞다고. 알았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야.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얘네들의 증가함수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구해라. 그럼 뭐 해야 돼? 증감표를 만들어주는 거야. 거기 밑에 박스 봐봐. 거기 풀이, 105쪽에 해답에 풀이, 이런 걸 우리는 증감표라고 한다고. 어떻게 해요? 잘 봐. 자, x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얘를 도함수를 구해. 즉 미분을 치라고. 그럼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하잖아. 그럼 도함수의 부호의 경계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미분을 쳐서 도함수가 0 되는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야. 밑에 봐봐. 풀이. 자, 미분 쳤어. 끝에 뭐 했어? 0 붙이라고. 0 붙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이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증감표에 아주 중요한 경계점으로 잡아준 거야. 그래서 맨 위에 x 봐봐. 마이너스 1하고 1 잡았지? 마이너스 1하고 1 잡았다고. 그럼 그 왼쪽 점점점, 가운데 점점점, 끝에 점점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그 다음 1보다 큰 쪽 이렇게 나눴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는 0이겠지. 0이란 말이야. 근데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0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1 왼쪽은 플러스겠지. 아니 이거라고 이거.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도함수라고. f 플라이 맥스. 그럼 여기다 양을 표시한 거지. 그래서 이쪽은 양수고 이 값이 다 플러스고 요 사이는 음수고 다시 이 1보다 큰 쪽은 다시 이게 다 플러스 나오잖아. 기울기 값이.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다 표에다 뭐 했어? 마이너스 1 왼쪽은 플러스예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는 마이너스예요. 1보다 큰 쪽은 다시 플러스예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밑에다 봐봐. fx. 자, 얘가 플러스니까 화살표 증가 표시한 거야.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는 마이너스니까 감소. 다시 1보다 큰 쪽은 거기 플러스 돼 있으니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1에서 다시 0이 됐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증감표라고 한다고. 이렇게 증감표를 구해주는 거야. 증감표의 기준은 도함수를 쳐서 0이 되는 걸 구하는 거야. 좀 이따 내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 확인을 해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고 106쪽의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풀자. 여기까지.